안녕하십니까. 리뉴젠 경제학교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 크리스찬 금융 문맹 탈출 3. 세 번째 시간이 되죠. 자, 우리는 첫 번째 시간에는 올바른 성경적 재정관에 대해서 공부했고 만몬의 그 권세 탈출하는 법 배웠죠. 두 번째는 이 금융 문맹을 탈출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돈인데 그 돈의 속성 5가지 공부했어요. 그리고 역시 또 금융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저축과 투자의 개념을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이제 깊이 들어가서 보험과 연금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저축은 안 해도 보험은 가입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조금 더 여유가 있으면 이제 연금들도 가입을 하는데 그 내막, 실체 제대로 알고 해야 되거든요. 그 보험을 제대로 알고 하자. 제가 제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험이 가장 값비싼 투자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보험은요, 최소한 10년 이상 납입을 합니다. 보통 보험이 3년, 5년짜리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10년 또는 그 이상. 자, 그러면 매월 10만 원씩 납입을 했다면 10년이면 얼마일까요? 낸 돈이 10만 원씩 1년이면 120만 원, 10년이면 1,200만 원 짜리 상품입니다. 여러분, 1,200만 원이 도대체 어떤 돈입니까? 엄청난 돈입니다. 자, 근데 이런 걸 결정할 때 우리는 크게 고민 안 하고 10만 원 하지 뭐. 그리고 10년 동안 이제 끌려가는 거예요. 가장 비싼 투자가 보험이다.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일찍 해지하면, 중간에 조기 해지하면 어마어마한 손실이 따라온다. 왜냐? 장기 상품이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험을 가입했다가 내가 해약해서 손해 엄청 봤어요. 그래서 보험은 나쁜 상품이에요. 이거 사실은 무지한 얘기입니다. 무식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모든 금융상품은요, 다 약속을 합니다. 기간을, 그쵸? 1년, 3년, 5년, 10년, 20년. 짧은 거일수록 해약을 하면 손해를 덜 보는 거예요. 긴 거일수록 해약을 하면 손해를 많이 보는 거예요. 왜? 금융기관하고 내가 약속을 했잖아요. 10년 하겠다고. 근데 내가 안 지킨 거잖아. 얼마 안 지켰어? 1년 하고 말았잖아. 그래서 이렇게 길게 가는 상품을 결정할 때는 매우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하셔야 한다. 자, 그러면 보험의 아주 기초. 보험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양대 산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험은 딱 2개예요. 생명보험, 손해보험. 그래서 이렇게 보험사 이름을 보면 알아요. 삼성생명, 생명보험회사예요. 삼성화재, 손해보험회사예요. 그러면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이 뭐가 다르냐? 생명보험은 생명이나 신체에 관해서 사고가 났을 때를 대비한 보험. 사고가 뭐예요? 병에 걸리거나 이렇게 교통사고 같은 거, 다치거나 부러지거나 계단에서 굴렀어. 이런 신체 또는 생명, 내가 죽었어. 이런 거를 대비한 보험이 생명보험이고, 손해보험은 말 그대로 재산에 관해서 경제적 손해가 났을 때 보상해주는 보험이에요. 대표적인 게 자동차 보험이죠. 자동차 보험 왜 들어요? 자동차 타고 가다가 꽉 내가 이 전신줄을 박았어. 그래서 차가 구겨졌어. 손해가 났잖아. 재산에 경제적 손해가 났을 때 리커버 해주는 거. 그것이 손해보험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많이 갖고 있는 실손보험도 손해보험이라고 얘기해요. 왜 그래요? 이런 거죠. 내가 이렇게 가다가 다쳤어. 넘어져서 팔이 부러졌어. 병원에 갔더니 이거 다 치료하는데 30만 원이래. 난 손해봤잖아. 그쵸? 그래서 그럴 때 보장해 주는 거를 손해보험회사에서 손해봤다. 그래서 손해보험이에요. 이해되셨죠? 자,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보험은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보장성 보험은 뭐냐? 다치거나 사고가 나면 미리 약속해 놓은 그 보험금을 지급하는 게 보장성. 그러니까 뭐뭐뭐뭐를 보장한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암에 걸리면 1,000만 원 주겠습니다. 암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는 거죠. 자동차가 사고가 나면 내가 어디까지 얼만큼 보장해 주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보장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당신이 돌아가시면 1억 주겠습니다. 이게 종신보험이에요. 그런데 당신이 병원에 가서 다치면 당신이 낸 병원비의 90%를 돌려주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실손보험이에요.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보장받는다. 그래서 보장성 보험이에요. 자, 이 반대의 개념이 저축성 보험이에요. 저축성 보험은 말 그대로 당신이 쭉 돈을 내면 모았다가 이자를 얹어서 돌려드릴게요. 저축의 기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위험에 대한 보장. 그러니까 이제 보험회사는요, 우리가 다치거나 병 걸리거나 죽는 걸 위험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위험이 일어나는 거에 대한 보장보다 이런 것들은 아주 미미하거나 거의 없어요. 저축성 보험에선. 대신에 저축의 기능이 굉장히 많아서 당신이 매월 10만 원씩 쭉 내면 1년이면 120만 원, 10년이면 1200만 원, 거기다 이자 얹어서 1300만 원 드릴게요. 이게 저축성 보험이에요. 대표적인 게 연금보험, 변액보험 같은 것들이 이제 그런 거다. 그래서 우리가 보험을 가입할 때 이게 보장성인지 저축성인지 알고 또 내 목적이 돈을 모으기 위한 건지 다쳤을 때 보장받기 위한 건지 그 목적에 따라서 잘 구분해서 보험을 가입해야 된다. 자, 세 번째, 순수 보장형이 있고 만기 환급형이 있어요. 이걸로 소멸형 환급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순수 보장형은 뭐냐면 그 기간 동안에 보장해주고 끝나면 아무것도 안 줘. 끝. 그 대표적인 게 자동차 보험이에요. 우리가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잖아요. 1년 동안 에서 5만 원씩 12번 12만 원 내. 그 1년 동안에 일어나는 사고는 거기서 약속한 어떤 그 약속대로 우리한테 보장을 해줘요. 뭐 사고 나면 얼마, 다치면, 누가 다치면 얼마, 이런 것들이. 그리고 1년이 딱 지나면, 자, 끝났습니다. 돌려드리는 거 없습니다. 끝! 소멸. 그게 소멸성이야. 그런데 1년 동안 보장도 해주고 딱 끝나니까 얼마를 돌려줘. 이거를 환급형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얼핏 보면 소멸형보다 환급형이 좋아 보이죠? 보장도 해주고 돌려받는데. 금융기관, 보험회사가 짠 겁니까? 금액을 똑같이 받을까요? 아니죠. 그래서 환급성이 있는 만기 환급형 보험은요, 보장성 보험보다 훨씬 비쌉니다. 보통 2배 정도 돼.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 자, 똑같은 내용인데 요건 소멸형이고 요거는 환급형이야. 그러면 이제 설계를 해보면 이래요. 5만 원, 10만 원 이래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러면 얘는 이제 만약에 3년, 5년 지나서 끝났어. 소멸. 근데 얘는 5년 지났는데도 돌려줘. 얼마를 돌려주나 봤더니 요 차액 있지. 5만 원. 그거에다가 이자도 안 붙여서 나한테 돌려줘요. 나는 무슨 짓을 한 거예요? 보험회사를 향해서 호구짓을 한 거야. 나는 우리가 그래서 보장성 보험을 들 때는요, 순수 보장형, 소멸형을 드는 게 정답이다. 이해됐죠? 예, 그래서 환급형은 눈 가리고 아웅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이러는 거예요. 순수 소멸형을 들고 아까 5만 원 차이 있지. 그걸 적금을 들어. 아니면 어디다 투자를 하든지. 그게 나은 거야. 이해됐죠? 자. 네 번째, 갱신형과 또 비갱신형이라는 게 있어요. 갱신형은 뭐예요? 1년, 3년마다 자꾸 계약이 갱신돼서, 즉, 보험료가 올라가는 거예요. 비갱신형은 정해진 대로 10년, 20년 쭉 가는 거예요. 뭐가 좋을까? 비갱신형이 당연히 좋죠. 그래서
보험을 가입할 때는 약정 기간 동안에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는 비갱신형으로 가능한 가입하는 게 유리한 거다. 그런데 실손보험이라고 있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 대부분 다 갖고 있어요. 이 실손보험은 갱신형이 없습니다. 아예. 그래서 매년 1년이나 3년마다 이게 갱신이 돼요. 그래서 갱신형과 비갱신형의 차이를 잘 알고 가입하시는 게 좋겠다. 여기까지가 보험의 아주 기본이고 기초예요. 요것만 알아도요, 여러분들이 손해를 안 보고 불이익을 안 당해요. 아까 봤잖아요. 환급형 괜히 해서 그렇잖아요. 나는 저축성인 줄 알았더니 보장성이야. 돌려받는 게 별로 없어. 이런 거 다 손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꾸 상담을 해보시라고 하는 게 이런 거예요. 이런 걸 갖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보험을 좀 상담을 해서 쓸데없는 거, 필요 없는 거. 아니, 내가 아까도 했잖아요. 내가 10만 원을 쓸데없는 거를 보험을 내고 있으면 나는 1200만 원을 날리는 거야. 보험회사에다가 기부, 헌금하고 있는 거라니까. 바보 같은 짓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보험을 잘 이해해야 된다. 자, 오늘의 두 번째, 연금 얘기를 할게요. 옛날에는요, 연금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어. 왜?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60도 안 돼서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60까지 하는데 직장 생활 마치기도 전에 돌아가시거나 직장 생활 마치고 한 2, 3년 있다가 하늘나라 갔어요. 그 연금이 필요가 없었어. 근데 100세 시대야. 그러니까 이제 연금이 필요해진 거다. 그래서 연금 공부를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시간에 연금 제대로 알고 하자. 알려드릴게요. 자, 여러분. 지금 보시는 사진은요. 2015년 3월에 타임지, 미국의 그 유명한 타임지에 실린 아기 사진입니다. 근데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2015년 3월에 태어난 이 아기는 몇 살까지 살다가 하늘나라 갈 것 같습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이거를 기대여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2015년에 태어난 아기는 몇 살까지 산다. 이거야. 정답은 100, 110, 120, 130, 142가 정답입니다. 여러분, 아니, 타임지 같은 데서 뭐 거짓말 하겠어요? 근거도 없이 하겠어요? 아니죠. 여러분, 2015년에 태어난 아기는요, 142년 살다 갑니다. 100세 시대가 아니라니까요. 자, 그 근거가 뭐냐? 가장 중요한 거는 의술의 발달이랍니다. 암이 정복되고, 뭐, 여러 가지, 옛날에는 뭐 이름도 모르고 그냥 병명도 모르고 죽었잖아. 뭐 코로나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은 무슨 병인지도 모르고 죽었어요. 뭐 때문에 죽었는지도 모르고. 근데 지금 다 알잖아, 웬만하면. 그리고 다 치료제가 있고, 뭐, 수술하고, 입원하고, 뭐 약 먹고. 지금도 암 환자의 생존율이 50%가 넘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암 걸려도요, 두려워할 거, 2명 중에 1명은 살아. 오래 살아요. 5년 이상 삽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142세까지 살아가는 시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창세기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29절 31절에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7년 풍년 후에 7해 흉년이 드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이게 요셉 얘기예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잖아. 그래서 애굽이 이렇게 말하고 뭐를 해요? 창고를 지어서 그 7년 풍년 동안의 곡식을 걷어들여서 창고에다가 저장을 합니다. 흉년을 대비하는 거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30쯤부터 이제 취직을 하잖아요. 직장을 나가죠. 60까지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거나 소득 생활을 합니다. 그게 돈 버는 시간이야. 돈 버는 시간 30년. 자, 그로부터 100세까지가 모아놓은 돈으로 살아가는 시간이에요. 이게 돈 쓰는 시간이에요. 내가 가끔 얘기하죠. 은퇴, 이걸 은퇴라 그러는데, 은퇴의 경제학 정의는 이렇습니다. 소득은 끊어졌는데 지출이 끊어지지 않은 상태. 네, 그것이 은퇴입니다. 무시무시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연금 준비를 해야 된다. 돈 버는 시간과 돈 쓰는 시간이 차이가, 아까도 애굽에 그때 요셉도 7년, 지금은 30년, 40년이에요. 30년, 40년. 직장 생활을 일찍 끝내면요, 25년, 45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오늘날 7년의 흉년은 뭘까? 한국으로 얘기하면 첫째, 저출산.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아기 안 낳기로 1등인 나라예요. 두 번째, 고령화. 안 돌아가시기로 1등인 나라예요. 100세 시대. 세 번째, 저금리. 아까도 얘기했죠? 물가보다도 금리가 낮아. 이거는 다시 얘기하면 돈이 불어나지 않는 거예요. 돈이 불어나지 않아요. 마지막에, 그러다 보니까 각종 연기금이 고갈돼요. 4대 공적연금. 국민, 공무원, 사, 군인연금이 고갈. 돈이 없어. 언제 고갈돼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은요, 예전에 고갈됐어요. 군인연금 1975년, 공무원연금 1993년에 고갈됐어요. 앞으로 얼마 안 있어 사학연금, 국민연금도 다 고갈된대요. 이게 흉년인 거야. 이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연금이 고갈되니까 국민 세 부담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게 약속한 거니까 줘요. 국가 재정에서 지원이 나가니까 국민들의 세금이 자꾸 올라가서 실질 소득률이 줄어드는 거다. 자, 그러면 65세에 얼마가 필요할까요? 은퇴하고 65세 부모의 월 생활비는요, 최저 생계비가 190에서 230은 있어야 된대요. 안정적으로 그냥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하게 그냥 뭐 좀 가까운데 그 구경도 가고 뭐 영화도 보고 뭐 이렇게 좀 하려면 250에서 350. 좀 여유 있게 해외 여행도 가고 뭐 이렇게 좀 여유 있게 살려면 400 이상.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나라 65세 부부의 현실을 보면요. 65세 부부의 월 은퇴 생활비 준비 현황은 월 평균 110만 원밖에 안 돼. 아까 봤죠. 최저의 반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노인 빈곤율이 OECD 중에서 가장 바닥이야. 43%. 그러니까 두 분 중에 한 분은 110만 원도 안 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은퇴 전 평균 소득의 50% 미만의 자금으로 살아가는 비율을 노인 빈곤율이라고 하는데, 결론은 이렇습니다. 대한민국의 노인들은 불행해. 빈곤해. 처참해. 자, 그래서 지금 표를 보시면 OECD 평균이 빈곤율이 14.8인데 우리는 43%다. 우리나라가요, 빈곤율이 줄어들고 있어요. 전체적으로는. 그러니까 18세에서 64세 빈곤율은요, 지금 계속 내려오고 있는데 노인 빈곤율은 올라가고 있어. 뭐야? 전체적으로는 가난하지 않아. 여유로워지고 있어요. 근데 노인들만 빈곤해지고 있어. 이게 왜 그럴까? 노후 준비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자, 국민연금 수급 대상자를 보니까요, 65세 이상의 노인 717만 명 중에 불과 37%, 3명 중에 1명만 국민연금을 받아. 근데 그 받는 것도 50만 원 미만이 전체의 75%, 4명 중에 3명이 50만 원도 못 받아요. 이게 현실이야. 그리고 퇴직연금 시장은요, 퇴직연금이 1인당 평균이 3,200만 원. 이거 1년치 생활비밖에 안 돼. 연금밖에. 개인연금은요, 평균 월 9만 5천 원 받는 걸로 돼 있어요. 우리가 연금이 너무너무 취약해요. 자, 그래서 연금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언제부터? 여기 지금 우리 학생들도
아유, 무슨 연금이에요. 저는 뭐 취직도 안 했는데. 취직하자마자부터 시작해야 돼. 30년, 40년. 아까 내가 했잖아. 오래 할수록 복리 효과가 일어나서 큰 돈이 된다는 거. 자, 그래서 연금은 3층 준비를 해야 돼요. 공적연금, 국민연금, 회사가 해주는 퇴직연금, 내가 하는 개인연금. 세 가지를 꼭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간단히 설명을 할게요. 국민연금은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다 가입을 할 수 있어요. 18세 이상 60세, 그리고 회사 다니거나 그 다음에 개인 사업을 하거나 아무것도 안 해도 가입을 할 수 있어요. 심지어 학생들도 할 수 있어. 18세 이상만 되면. 직장에 다니는 분들은 회사와 개인이 5대5, 4.5, 4.5에서 토탈 9%가 들어간다. 자, 그러면 국민연금은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국민연금의 이 원리, 구조를 아셔야 되는데, 국민연금은요, 가장 적게 9만 원부터 가장 많이 내는 사람이 한 46만 원, 뭐 이 정도, 48만 원 이 정도 냅니다. 자, 이 국민연금을 내는 사람들을 쭉 줄을 세운 다음에 중간값을 취해서 많이 내는 사람으로 올라갈수록 낸 돈 대비 받는 비율이 적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아래로 내려올수록 낸 돈 대비 받는 비율이 많아지게 돼 있어요. 결론. 많이 내는 게 유리할까요? 적게 낼수록 유리할까요? 적게 낼수록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국민연금은 직장에 다니면 어쩔 수 없이 내 소득의 4.5를 떼니까 어쩔 수 없이 내지만, 그냥 개인이 임의로 내는 사람들 있죠? 많이 낼 필요 없습니다. 저희 표가 보여줘요. 9만 원씩을 10년 동안, 국민연금의 의무가입은 10년이에요. 10년 동안 꾸준히 내면 한 18만 원 정도씩을 줄 때까지 받아요. 그런데 9만 원의 2배인 18만 원을 내면 원래 연금이나 금융상품은 다 산수예요. 18만 원의 2배인 36만 원을 받아야 정상인데 얼마 받아요? 23만 원밖에 못 받아요. 봤죠? 2배를 냈는데 받는 거는 2배가 안 돼요. 2배는커녕 이게 좀 몇 배야? 한 1.3배? 밖에 안 돼. 아까 그 얘기예요. 올라갈수록 비율이 적어지는 거예요. 대신 기간이 길수록은 비율대로 가요, 거의. 그래서 국민연금은 많이 낼 필요 없고 작은 금액으로 오래 내는 게 중요하다. 두 번째, 퇴직연금. 직장에 다니는 분들은 퇴직금을 회사가 금융기관에다 연금으로 넣어줘서 나중에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90% 이상이 안전형으로 들어가서 수익이 나질 않아요. 한 달란트야. 한 달란트예요. 그래서 실적 배당형이 재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요, 거의 8배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러냐? 그냥 기존의 퇴직금과 같은 거, DB형이 90%예요. 여러분들도 직장 다니시는 뭐 남편이나 아빠가 있으면 가서 물어보세요. DB형이 대부분이에요. 이걸 DC형으로 바꿔야 돼. 물론 DC형은 자기가 열심히 공부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한테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연락하세요. 자, DB를 DC로 바꿔야 된다. 그러면 바꾸면 어떤 일이 생기냐? 만약에 내가 바꿔서 수익률이 3%만 나도 내가 59만 원을 쭉 받아요. 4% 나면 83만 원, 5%면 116만 원, 6%면 162만 원을 쭉 받습니다. 100세까지. 즉 운영 수익률에 따라 거의 2배 이상의 연금을 탈 수 있는 게 퇴직연금이다. 그래서 여러분, 퇴직연금 상담하세요. 해드릴게. 여러분들에게 뭐가 가장 적합하고 좋은지 알려드릴게요. 마지막 개인연금. 자, 1층이 공적연금, 국민연금, 2층이 퇴직연금, 3층이 개인연금이라 그랬죠? 개인연금도요, 이 원칙을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장기적으로 금리가 인하되더라도 높은 금리가 보장되는 최저 보증이 높은 상품이 있어요. 최저 보증이율. 요즘에 2.5짜리들이 있어요. 두 번째, 내가 내 원금 이상은 받는 거.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만기가 됐을 때 내 받는 연금이 고정, 변하지 않아야 돼. 근데 대부분은요, 변하는 거예요.
변한다는 건 뭐예요? 금리가 내려가면 적게 주겠다는 거예요. 이런 거 굉장히 위험해요. 그리고 연금은요, 대부분 소득세와 건강보험료를 안 냅니다. 그런데 소득세와 건강보험료를 내는 적금으로 드는 사람들도 있어요.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네 가지를 고려해야 되고, 또 하나, 남편 사후에 연금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계산해 봐서 아내를 위해서 연금을 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여기 표현을 보시면, 이 부분은요, 남편이 공적연금, 국민연금 60, 아내도 20, 퇴직연금 80, 개인연금 50. 이래서 남편 190, 아내 20, 그래서 210만 원을 타요.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국민연금 반으로 줄죠. 퇴직연금도 뭐 조금 이제 그동안 탔으니까 좀 줄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남편이 앞으로 나오는 게 90만 원. 공적연금은요, 둘 중에 한 명이 돌아가시면 나머지 사람권은 거의 뭐 못 받는다고 봐야 됩니다. 6만 원. 그래서 96만 원. 갑자기 반 이하로 줄어버려요. 그럼 아내는 어떻게 살아가요? 그리고 이거 아셔야 돼요. 남편이, 남자가 여자보다 7년 일찍 돌아가세요. 여자가 7년 더 오래 살아. 근데 남자하고 여자의 나이 차이가 만약에 5살이다. 그러면 7 플러스 5, 아내는 12년을 혼자 살아가야 돼. 아내를 위한 연금이 준비돼야 되겠죠. 아내를 위해서 연금을 우리가 좀 준비해야 되겠다. 자, 정리합니다. 창세기 41장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을 예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을 인하여 멸망치 아니하리이다. 요셉이 한 얘기예요. 여러분, 미리미리 이 풍년 때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게 연금입니다. 아시겠죠? 오늘 두 가지 얘기했어요. 보험, 손해보지 마셔라. 정확히 해서 쓸데없는 보험 없애세라. 연금, 미리미리 오래오랫동안 단단히 준비해서 노후를 대비해야 됩니다. 예,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모두 마치면서 역시 또 오늘 강의에 대한 평가를 좀 우리가 받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휴대폰 카메라 앱을 열어서 이렇게 비추면 웹 주소가 나오죠. 역시 또 여기를 클릭하세요. 그러면 이제 설문지, 평가지가 나옵니다. 쭉 기입하시고 제출하기를 해주시는데 하셨던 분, 상담을 신청하신 분은 또 할 필요 없습니다. 지난번에 못 하셨던 분들에게 기회를 드리는 거고 상담을 신청했거나 안 했거나 상관없이 오늘 강의에 대한 평가는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평가를 다 작성해서 눌러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오늘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